개각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4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은 가운데 나온 소폭 개각입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4개 부처 장관의 교체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명됐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의 중심에 서온 김 장관이지만 청와대는 이번 교체가 문책성 인사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의 단일 이유 중에선 부동산 정책 때문이란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성인지 감수성 교육기회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성부 장관도 교체됐습니다. 이 장관 후임으로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지명됐습니다.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로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수석도 지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는 삼선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전 의원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이른바 친문 핵심 3철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가 개각이 연말과 연초 두 차례 나눠 있을 것이라고 한 만큼 오늘 발표에 이어 다음 달쯤 한 차례 더 개각이 예상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오늘 개각 발표에서 단연 눈길을 끈 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된 겁니다.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계속된 부동산 정책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후임은 주택 공급 전문가인 만큼 앞으로 부동산 정책도 공급 쪽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함께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지내며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부분 시장 규제 정책입니다. 하지만 집값은 치솟았고 임대차법 시행 이후엔 전세난도 심해졌습니다. 수도권을 규제하자 풍선 효과로 지방 대도시 집값도 들썩였습니다. 여론은 나빠졌습니다. 청와대에선 경질이 아니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걸로 봤습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예상보다 개각이 빨라졌다며 당황해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정치인인 김 장관과는 달리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주택공급정책 전문가로 꼽힙니다.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에 더 방점을 둘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변 후보자는 지난 10월 국회에서도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속 안정적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은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경기가 하강됐을 때도 계속 좀 일정 물량을 공급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JTBC와의 통화에서도 서울은 넓어서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만드는가에 따라 주택 공급 여력은 많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같이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장관이 바뀌더라도 부동산 규제 정책은 계속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번 개각으로 코로나19 대응의 사령탑,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됐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여당의 핵심 중진 의원을 내정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임 권덕철 후보자는 현재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30년 넘게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현 정부 출범 때 초대 차관도 지낸 만큼 19년 만에 내부 발탁입니다. 전임 박 장관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인데 권 후보자는 복지부 내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맡아온 정통 관료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인사로 해석됩니다. 오랜 정책 경영과 외유 내강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친문계의 핵심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현재는 여당 중진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전 의원을 행안부에 투입한 건 경찰 개편과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에 힘을 싣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걸 초기에 정착시킬 장관이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전 후보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럼 이번 개각의 배경이 뭔지 청와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네, 오늘 발표된 개각의 규모와 시기가 예상이 좀 됐던 겁니까? 네, 청와대가 늦어도 이달 초 발표를 목표로 1차 개각을 준비해온 건 맞습니다.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 방침도 지난달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시점이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때다 보니까 국면 쇄신용 개각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각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끼칠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나 여권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올해 내내 가장 많이 논란이 된 정부 정책,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기서 발목이 잡히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다른 분야 개혁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게 여권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국토장관을 바꾸면서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는 효과를 청와대나 여권도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년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기회로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기 후반부 불필요한 논란거리와 또 위험 요소를 줄이겠다는 의도를 청와대가 이번 개각을 통해 내비쳤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국무총리가 2차 개각도 있을 거로 이미 예고를 해둔 상태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입니까? 네, 2차 개각은 내년 초, 이번보다는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수요가 있다라고 다음 개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들 중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도 머지않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월 중에 중폭 이상 개각을 통해 마지막 정부 내각의 진용이 짜지면 그 다음 단계로는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청와대의 대대적인 개편도 예상됩니다. 네, 관심사 중에 하나는 그럼 다음 달 개각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텐데요. 네,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추 장관부터 교체하는 일은 없을 거란 게 그동안 여권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아주 약간 달라졌습니다.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 날 윤 총장 징계위까지 결론이 나오면 추 장관으로선 소임을 다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맡을 행안부 장관으로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내정된 것도 현 정부 검찰개혁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라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개각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김현미 장관 교체는 너무 늦었고 추미애 장관은 바꾸지 않았다면서 사후정 개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라고 평가를 하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